안녕하세요. 헌터 킬러와 같은 영화를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잠수함이 찾기 힘든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숨죽인 채 서로를 따라다니며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작전은 현대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대응하기 힘든 수중의 잠수함들로부터 항공모함 전단의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데 우리 해군에서는 아직까지 디젤 잠수함이나 AIP 체계 잠수함만 있었을 뿐 원자력 공격 잠수함이 없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군도 원자력 잠수함을 통해 이 같은 첩보 활동을 벌이는 것도 수중의 적을 탐지해 항모전단을 지키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새로운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은 사람이 적접 들어가 작전을 할 필요도 없는 데다 한번 활동을 시작하면 20년 동안 잠항이 가능하며 시속 60km의 속도로 적이 어뢰를 피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미래 해전의 판도를 바꿀지도 모르는 게임 체인저 한국판 수중 유령 함대를 구축하게 될 국방과학연구소의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함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륙은 2025년이 되면 미국 함정들이 제1도련선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멋대로 정해놓은 제1도련선이란 필리핀과 대만, 오키나와와 일본 남부를 잇는 선을 말합니다. 대륙과 제1도련선 사이에 있는 바다는 누구나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공해인데도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내해인 것처럼 우기며 이곳을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국 함정들이 제1도련선으로 들어올 경우 강력한 대함미사일들을 사용해 미 함대를 쳐부수겠다는 것이 그들이 추진하는 반접근거부 A2AD 전략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미 함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핵탄두를 장착한 DF-21D와 DF-26을 해안선을 따라 짝 깔아놓았습니다. DF-26의 경우 사거리가 4,000km를 넘어가기에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의 작전 반경을 넘어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직격시키지 않더라도 핵탄두를 사용할 경우 NEMP 효과로 미 함대의 컴퓨터와 통신 장치를 마비시켜 작전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대륙은 미 항모전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동중국 해안 2km에 걸쳐 수평선 너머에 있는 목표물까지 탐지 가능하다는 초수평 레이더를 설치하고 이 지역에서 미사일 유도를 도와줄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날이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인 영국, 일본, 인도 등과 대륙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짐에 따라 지금까지 무적을 자랑했던 미국의 수상 함대는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점령하기를 원하는 대륙은 전폭기에서 발사되는 공대함 미사일, 지상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 SSBN, 갈수록 대형화되는 항공모함과 이를 지키는 많은 수상함들의 확보를 통해 미국에 대항할 힘을 더 크게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척이 만재 배수량 10만 톤을 넘어가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수많은 함재기를 운용하며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격침될 경우 그만큼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제럴드 R 포드급을 소형화한 여러 항공모함으로 전력을 분산시켜 공격당했을 때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또한 스텔스 구축함인 주말트급 구축함의 지휘 아래 1차적으로 대륙의 전력을 상대할 거대한 규모의 유령 함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무인 잠수정이 포함되어 인명피해 없이 대륙의 해군 전력을 크게 상쇄시키는 개념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 해군이 2025년까지 완성하겠다는 유령 함대는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륙을 상대하는 데 있어 최종 병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탐지가 어려운 무인 함대는 주말트 스텔스 구축함들의 지휘 아래 전면에 나서서 대륙의 대함미사일들을 먼저 제거하고 2차로 막강한 미 항모 타격단이 나서서 대륙의 함대를 끝장낸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령 함대를 갖추기 위해 2020에서 2024년 동안 45억 달러의 예산으로 191척의 무인 함정들을 건조할 계획이며 일반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특별 회계 방식으로 추진할 만큼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 무인 함대의 가장 대표적인 전력은 대형 무인 수상함 LUSV와 초대형 무인 잠수정 XLUV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의 인공지능이 탑재돼 이 초대형 무인 잠수정은 바다 최강의 포식자로 알려진 범고래를 의미하는 오커로 명명되었습니다. 오커 무인 잠수정은 아직 정확한 재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잉사의 무인 잠수정인 에코 보이저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에코 보이저는 길이가 15.5m 만재 배수량 50톤 정도인 비교적 소형 잠수정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오르카 무인 잠수정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잠수정은 바닷속에서 무인 자동항법으로 12,000km를 갈 수 있으며 어뢰와 대함미사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해 수중, 수상, 지상 모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전장을 감시하며 기뢰들을 제거할 수도 있죠. 이 같은 무인 잠수정들은 일반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 훨씬 작아 대륙의 잠수함 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 보이저는 한번 출항할 경우 1개월 동안 잠항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작전이 가능하며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정이 우리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인 1월 20일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방위사업청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첨단 국방기술과 신개념 무기체계를 소개했는데요. 이날 소개된 미래도전 국방기술이 제안하는 무기체계 소요 연감에는 장주기 다목적 무인 잠수정이라는 무기체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01 무기체계가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동력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데다 속무원의 탑승이 필요 없는 무인 잠수함이기 때문인데요. 이날 오전 국방과학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이 무인 잠수정의 이름은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모함이었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인지 최종 발표에서는 원자력 추진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는 이 잠수정의 동력원으로 전홍축 우라늄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던 소개에 의하면 이 잠수함은 전홍축 우라늄을 동력원으로 사용해 최장 20년간 잠항을 지속할 수 있으며 고주파 진동 유발 회전 기기만을 사용해 저소음 스텔스 운항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 30m의 높이, 3m의 크기를 가지며 최대 속력이 60km 이상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수심 1000m까지 잠항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것을 넘어 더욱 은밀하게 감시와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이라는 것에 큰 기대가 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무기체계를 활용할 경우 은밀하게 적지에 침투해 장시간 감시 정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할 때 수상, 수중, 공중의 무인 무기체계와 연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무인 핵잠수함은 잘 만들어져 운용되기만 한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면서도 아주 효율적인 무기체계가 될 듯한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직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만을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원자로가 상용화되어 환경 문제없는 강력한 원자력 잠수함을 당장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러시아, 대륙의 핵잠수함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으로 이런 거대한 잠수함을 굴리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 잠수함이 사람이 승선할 필요가 없는 무인 잠수함이라면 운용이 가능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개념도를 살펴보면 앞뒤로 3개의 밸러스트 탱크로 균형을 유지하며 선수 부분에 음향 탐지기를 내장하고 있는데요. 이 잠수함 자체가 무인 드론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어뢰 말고도 작은 수중 드론을 저장하는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정의 체급이 더욱 커지고 소형 무인 잠수정을 더욱 많이 탑재할 수 있게 된다면 바닷속의 수중 항공모함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 한국의 한화 시스템에서는 여러 무인 잠수정의 군집 수색 및 자율 무인 잠수정의 운용 시스템 개발을 약 250억 원 규모로 2025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한화 시스템은 다수의 해양 무인 체계를 동시 운용할 수 있는 군집 제어 능력, 수중 센서와 영상 처리 기술을 활용한 정밀 탐색 능력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수중,
수상협업 및 실시간 통합 관제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기술들을 적용해 수색 능력을 강화시키고 인명구조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군사용이 아닌 해양 인명구조용이긴 하지만 만약 군사용으로 쓰인다면 무인 잠수정 모함이라는 새로운 무기 플랫폼을 탄생시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종 최첨단 레이더들과 탐지 체계들이 즐비한 공중이나 지상과는 달리 캄캄한 수중에서는 적이 잠수정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음파를 이용하는 소나 체계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무인 잠수정 모함은 그야말로 탐지가 불가능한 스텔스 항공모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화 시스템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 무인 잠수정 AUV의 군집 항법, 군집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광역 정밀 탐색이 가능한 소나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12m급 무인 수상정 USV들과 연계해 인명 구조 작전의 효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또한 무인 잠수정들과 무인 수상함, 무인 항공모함과 무인 함재기들로 이루어진 유령 함대를 가지게 된다면 인명피해 없는 작전이 가능할 텐데 이 점은 갈수록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우리 한국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함, 무인기들의 연계를 보면 마치 미 해군의 합동교저 능력 CEC의 미래 버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해군에서도 올해 2월 24일 무인 함대 운용 개념 구현을 위한 요구 성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는데요. 가까운 미래의 대륙의 항모전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강력한 무인 함대가 강력